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후 자금이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영 모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쇠가루를 마시며 새벽부터 밤까지 몸을 혹사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일해서 모은 퇴직금이 딱 2억 원이었습니다.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입니다. 온 가족이 2년은 넉넉히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분이 퇴직 후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셨겠죠? 은행 직원이 권유한 상품에 퇴직금 2억 원 전부를 넣었습니다. 독일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 상품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대단히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독일이면 유럽에서 가장 튼튼한 나라입니다. 국채면 나라가 보증하는 채권입니다.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만 안 되면 연 4%는 드립니다. 선배님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오히려 이자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추락했습니다. 계약 조건이 발동했습니다. 금리가 0.1% 떨어질 때마다 원금 33%씩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2억 원의 98%가 증발했습니다. 돌려받은 돈이 고작 400만 원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사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런 일은 한 10년에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납니다. 은행이 파는 상품 중에도 원금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는 상품이 버젓이 존재합니다. 판매하는 사람도 가입하는 고객도 그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선배님들의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위협받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선배님들은 전혀 다른 길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10억이 없어도 20억이 없어도 풍족한 노후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단 1초도 시선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 보겠습니다. 2025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자산은 6억 6천만 원입니다. 꽤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 5억이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은 고작 1억 6천만 원입니다. 60대는 더 심각합니다. 총 자산 6억 원 중 부동산 4억 9천, 금융자산 1억 1천. 50대에서 60대로 넘어가며 금융자산 비중이 24%에서 18%로 뚝 떨어집니다. 부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내가 쓸 수 있는 현금이 고작 4,5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으로 앞으로 20년, 30년을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한 달 100만 원씩만 써도 3년이면 바닥납니다. 비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산 6억이라고 부자가 아닙니다. 6억짜리 집에 살면서 통장에 4천만 원 있는 것은 고급 양복을 입고 있는데 주머니에 만원짜리 한 장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겉은 번듯하지만 밥 한 끼 사 먹을 현금이 없는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이 있으니까 표가 안 납니다. 퇴직하는 순간 부동산만 있고 현금이 없는 구조가 얼마나 무서운지 체감하게 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또 더 작은 집으로 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역설이 있습니다. 이 위기 한가운데에 대부분이 모르고 지나치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합법적으로 연금을 수십 %까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8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약 69만 원으로 소폭 올랐습니다. 7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68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서울에서 원룸 월세가 5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18만 원 남습니다. 18만 원으로 30일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6,000원입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값도 안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평균입니다. 직장 생활을 20년 이상 하신 분들을 기준으로 보면 월 112만 원 정도를 수령하십니다. 그래도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분은 월 318만 원을 수령하십니다. 하지만 이분은 가입 기간이 40년이고 연기연금까지 활용하고 추납까지 모두 한극단적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선배님들은 월 100만 원 안팎 끼실 것입니다. 국민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보낸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의 함정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50대 중후반에 퇴직하십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정상 수령 나이는 65세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10년 가까이 소득 공백이 생깁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국민연금을 조기에 당겨받으시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면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5년을 앞당기면 30%가 깎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돈으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65세에 정상적으로 받으면 월 150만 원을 받는 분이 계시다고 합시다. 이분이 60세에 조기 수령하면 월 105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45만 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45만 원이 별것 아니라고요? 이것이 5년만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토록 깎인 금액으로 받는 것입니다. 65세가 되었을 때 정상 수령자와 비교하면 연간 870만 원을 덜 받습니다. 70세가 되면 연간 910만 원을 덜 받습니다. 80세가 되면 연간 1100만 원을 덜 받습니다. 80세까지 살면 누적으로 얼마나 손해일까요? 온 가족이 유럽 여행 10번은 갈 수 있는 돈이 그냥 증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3년 전에 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겁에 질려서 조기 수령을 신청하신 분들이 쏟아졌습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지금 당장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모은 연금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불안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나리오는 수익률을 4.5%로 보수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제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은 6%대입니다. 2024년에는 15%, 2025년에는 무려 20%를 넘기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5년에 이미 국민연금 개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이 법률에 명문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분명하게 못 박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떤 분들은 조기 수령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하십니다. 5년 조기 수령으로 30%를 손해보고 시작합니다. 그보다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내야 본전입니다. 2022년에 S&P 500이 19% 폭락한 것을 잊으셨습니까? 연금의 목적은 대박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주식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물론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계가 급박한 경우,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서 77세 이전에 돌아가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도 있습니다. 연금소득 포함 연간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월 2,03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양쪽에 연락하시어 구체적 금액을 따져보신 후 결정하십시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국민연금이 적다고 한숨만 쉬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완전히 합법적으로 국민연금을 크게 늘릴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추납입니다. 추납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직장 다니다가 중간에 쉬신 기간이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직 사이에 몇 개월 쉬었다거나 육아 때문에 몇 년 쉬었다거나 그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을 안 냈습니다. 이 빈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내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나중에 받는 연금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납입해야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납입 기간이 9년 11개월이라면 연금이 아니라 그동안 낸 돈을 일시금으로 돌려받고 끝입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은 없습니다. 9년 11개월과 10년 1개월의 차이가 이토록 엄청납니다. 문턱 하나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일시금이냐 평생연금이냐가 갈리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하이패스가 있으면 쭉 지나가는데 없으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추납입니다. 특히 효과가 큰 분들이 계십니다. 젊었을 때 결혼 전에 잠깐 직장 생활하시다가 30년 가정에 계셨던 주부 선배님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조회해보면 월 20만원, 30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추납을 하면 40만원, 5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효과가 거의 2배입니다. 두 번째, 임의계속가입입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59세까지만 의무적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60세부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60세에 넘어서도 계속 내겠다고 하면 65세까지 낼 수 있습니다. 더 낸 만큼 나중에 받는 연금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드리면 정기예금 만기가 되었는데 금리가 좋으니까 재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정기예금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세 번째, 연기연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통쾌한 제도입니다. 연기연금이란 65세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을 70세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1년 미룰 때마다 연금 수령액이 7.2%씩 올라갑니다. 5년 동안 연기하면 무려 36%가 올라갑니다. 이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월 150만원 받을 분이 5년 연기하면 월 204만원을 받습니다. 한 달에 54만원이 더 나옵니다. 이것이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서 연 3% 받는 것과 국민연금 연기에서 연 7.2%씩 올려받는 것, 어느 쪽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특히 월 소득이 충분하신 분들, 퇴직 후에도 사업이나 근로로 월 500만원, 700만원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굳이 지금 국민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기하면서 36%를 더 키우는 것이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네 번째, 반납제도입니다. IMF 외환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직장에서 잘리고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까 그동안 냈던 국민연금을 돌려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로 나가시면서 국민연금을 반환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그때 받았던 돈을 다시 돌려내면 가입 기간이 복원되고 연금 수령액이 다시 올라갑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추납, 임의계속가입, 연기연금, 반납. 이 네 가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관리한 사람과 관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서 저소득이신 분들일수록 이 제도의 혜택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중산층 이하 분들이 추납을 하시면 효과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잠시 이야기의 숨을 돌려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된 것이 1988년, 퇴직연금은 2005년입니다. 그 이전 세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선배님들이 청춘을 바쳐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경제 기적 덕분입니다. 구미공단에서 쇠가루를 마시며 반도체 부품을 조립하던 손, 울산 조선소에서 용접 불꽃 아래 땀을 흘리던 그 얼굴, 구로공단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수출 물량을 채우던 그 굳은 살 박인 손가락, 선배님들의 그 청춘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맨손으로 나라를 일으키셨습니다. 미군 트럭 꽁무니를 쫓으며 초콜릿 하나에 감사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연금 시스템을 논의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의 시혜가 아닙니다. 선배님들이 만들어낸 대한민국이 선배님들께 드리는 당연한 보답입니다. 떳떳하게 받으시고 최대한 늘려서 받으시는 것이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 청춘의 땀이 오늘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5억을 모아야겠다. 10억은 있어야 노후가 편하겠지. 자산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함정입니다. 왜 함정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5억을 모으신 분들이 실제로 그 돈을 고스란히 노후에 쓰십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 결혼할 때 1억, 2억 빠집니다. 사업한다고 투자했다가 2, 3억 날립니다. 지인에게 빌려줬다가 2, 3억 깨집니다. 목돈이 생기면 그 돈을 노리는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고수익을 미끼로 접근하는 금융기관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목돈은 가만히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목돈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산 중심이 아니라 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5억을 모을 거야가 아니라 나는 매달 300만 원이 들어오게 만들 거야.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게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연금은 매달 월급처럼 들어옵니다. 누가 빌려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사업자금 달라고 해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 따박따박 내 통장에 찍히는 돈입니다. 이것이 노후의 진정한 안전판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첫째, 직장생활 30년. 50대, 60대 선배님들 대부분이 30년 이상 일하셨습니다. 이미 갖춰진 조건입니다. 둘째, 매월 75만 원 적립. 직장인 평균 저축액이 약 102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시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연금저축 50만 원과 개인연금 25만 원 합해서 7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년 세액 공제로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환급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금도 만들고 세금도 돌려받는 일석이조입니다. 셋째, 퇴직 전까지 내 집 마련. 현재 50대 이상 자가 보유율이 약 65%입니다. 보통 정도로 사시면 집 한 채는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3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매달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장인 평균 월급 350만 원 기준 30년 근무 가정입니다. 국민연금 매월 약 100만 원. 죽을 때까지 나옵니다. 퇴직연금 매월 약 80만 원.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이 정도입니다. 개인연금 매월 75만 원씩 30년 적립하면 수령 시 매월 약 2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합해도 매달 4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이 있으시면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5억 원짜리 주택 기준으로 65세에 가입하시면 매월 약 12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사시면서 매달 120만 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모두 합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 퇴직연금 80만 원, 개인연금 250만 원, 주택연금 120만 원. 합계 매월 550만 원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어떻게 됩니까? 800만 원, 900만 원, 경우에 따라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선배님들 10억이 없어도 됩니다. 이 4가지 연금 파이프라인만 제대로 깔아놓으시면 은퇴 후에도 직장인 월급보다 많은 돈이 매달 들어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800만 원, 100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30년 후에 550만 원이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걱정 마십시오. 국민연금은 매년 23%씩 물가에 연동되어 올라갑니다. 퇴직연금도 급여 인상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주택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올라갑니다. 개인연금 적립액만 올해 75만 원, 내년 76만 원,
연봉 인상분만큼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접속하시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내 연금 조회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1,000원 단위로 90세까지 조회됩니다. 적정생활비 350만 원에서 얼마가 부족한지 확인하시고 부족분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퇴직금 중도 인출을 하지 마십시오. 젊을 때의 소득 창출 능력과 70대의 소득 창출 능력은 대학원생과 초등학생의 차이입니다. 둘째, 목돈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아까 2억 원이 하룻밤에 날아간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품이든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어떤 상황에서 손해가 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에 돈을 넣으면 무조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1년에 태어나는 아이가 25만 명도 안 됩니다. 지방은 이미 빈집이 넘쳐납니다. 서울 일부를 제외하면 부동산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은행 예금은 어떻습니까? 금리 3%대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면 실질 수익률은 1%도 안 됩니다. 1억 원을 넣어놔도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돈은 에어컨 수리비도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예금에만 자산을 묶어두는 것은 1차선 도로에서 고속 주행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는 막힙니다. 세상에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키우셔야 합니다. 특정 종목을 권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평생 모은 자산을 한 곳에만 묶어두시는 것이 최선인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연금 중심으로 노후를 설계하되 여유자금은 세상의 변화에 맞춰 배분하시는 것이 선배님들의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대부분의 경우 크게 손해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상 수령하십시오. 둘째, 추납, 임의 계속 가입, 연기연금, 반납 이 네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적극 활용하십시오. 셋째, 목돈을 모려하지 마시고 매달 들어오는 연금 파이프라인을 만드십시오. 넷째, 지금 당장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서 내 연금을 조회하십시오. 다섯째, 목돈을 한 곳에 몰빵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품이든 반드시 위험을 확인하십시오. 선배님들,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이 뚫리셨다면 댓글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대한민국 만세, 국민연금 파이팅. 이 7글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배우자분께, 자녀분들께, 친구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추납 한 번이면 노후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연기연금 5년이면 36%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10억 없어도 매달 55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아야 합니다. 선배님들이 피땀으로 일궈낸 이 대한민국에서 선배님들의 노후가 불안해서는 안 됩니다. 떳떳하게, 풍족하게,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는 노후, 그것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삶입니다.